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노하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현장 활동가, 교육자, NGO 담당자분들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생활 주체로 존중하며 공포가 아닌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왜 이주민 대상 교육이 특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법이나 제도 중심의 설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민이 처한 구조적인 취약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죠. 이주민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정성, 고용주나 배우자, 중개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 모든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성폭력 예방 교육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공포보다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기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주민 개개인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첫째, 누구나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직장, 가정, 시설,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성폭력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언어보다 이해를 우선하기입니다. 통역만 있다고 교육이 저절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실제적인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쉬운 표현, 짧은 문장, 그림, 그리고 상황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어려운 표현 대신 원하지 않는 말, 만짐, 사진 촬영, 성관계 강요는 성폭력입니다와 같이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신고 및 구제 절차라는 표현 대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말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은 문화 차이를 인정하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기입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명확히 표현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농담, 신체 접촉, 사진 촬영 등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육 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대상의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대상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중도 입국 청소년, 계절 근로자 등 각 집단의 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와 문해력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출신 국가, 사용 언어, 한국어 이해 수준, 교육 수준과 문해력을 파악하고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직장, 농장, 공장, 기숙사, 가정 등 주된 생활 공간, 남녀 구성 비율, 그리고 최근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점들을 확인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통역자를 활용할 경우 단순 직역보다는 현장 맥락을 잘 이해하는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주제인 만큼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전 용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관련 용어를 통역자와 미리 맞추고 민망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구어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투리나 일상 구어체까지 고려하고 성별과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한 통역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통역자에게도 비밀 보장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전에는 안전한 교육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민들은 교육 참여 전부터 말하면 비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와 같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 초반에 이러한 불안을 먼저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환영받는 일임을 알려주세요. 피해를 말해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밀 보장이 가능한 상담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 핵심 교육 내용의 첫 번째 단계로 성폭력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성폭력을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의 범위를 넓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관계 강요, 술을 핑계로 한 접촉과 같은 신체적 성폭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음담 패설, 반복적 만남 요구, 사적 연락 강요, 고용, 체류, 숙소를 빌미로 한 요구는 언어적, 심리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진, 영상 촬영 및 유포,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성적 요구, 단체 채팅방 내 성희롱은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동거인에 의한 강요, 선후배나 지도자에 의한 압박, 중개 및 소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요구는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핵심 교육 내용 두 번째 단계는 동의와 경계 개념 알려주기입니다. 이주민 대상 교육에서도 동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웃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술에 취했거나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한 것 또한 동의가 아닙니다. 배우자, 연인, 직장 동료 등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강요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급자나 고용주의 요구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시에는 싫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여도 강요하면 폭력입니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강조해 주세요. 세 번째 핵심 교육 내용은 이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다루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이주민의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은 현장형 사례를 제시해야 교육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농장, 공장에서는 상사가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고용주가 숙소나 체류 문제를 빌미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소나 기숙사에서는 동료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밀접한 생활 환경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관계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배우자나 시가족에게 강요나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의존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학교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선후배나 지도교수에게 사적 만남을 강요받거나 술자리나 MT 문화 속에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교육 내용은 비자, 해고, 신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기입니다. 이주민들은 피해 자체보다도 말하면 추방되지 않을까?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와 같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먼저 전문 상담 기관과 상의하여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신고나 상담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안심보다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전문기관과 연결하라는 실질적인 안내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교육 내용은 도움 요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입니다. 예방교육의 최종 목표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말로 도움을 요청할지까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관 이름만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의 역할과 통역 지원 여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과 지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주 여성 상담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 상담과 피해자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죠. 유학생은 학교 상담센터를, 재직자는 직장 고충 처리 담당자를 통해 내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여성 긴급 전화나 경찰에 즉각 대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연락처는 카드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노하우는 한 번 말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곳에 또 말해도 됩니다라고 반드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강의식보다는 사례와 문답형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을 함께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 참여자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문화적 오해도 자연스럽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험을 쌓을 때 교육 내용이 실생활에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는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상사가 어깨를 잡고 만지면 괜찮을까요?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만나자고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라도 싫은 성관계를 강요하면 괜찮을까요? 단톡방에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실제 활용 가능한 질문 예시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 중에는 짧고 분명한 대응 문장을 연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상담센터에 말하겠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성별 분리 교육을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해력이 높지 않거나 한국어가 서툰 집단에게는 글 위주 자료보다 그림이나 영상, 상황 카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큰 글씨와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실제 생활 장면 중심의 그림을 활용하며 한 장에 한 가지 메시지만 담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도식화된 자료를 활용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상 혼합교육에서 질문이나 반응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남녀를 나눠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리교육 시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같은 성별의 강사와 통역자를 배치하며 각 집단의 현실 맥락을 반영한 사례를 선택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 중 첫째는 피해자 비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입니다. 이주민 집단 안에서도 왜 그 자리에 갔냐? 왜 거절 못했냐? 그 나라에서는 괜찮지 않냐는 식의 피해자 비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사는 이러한 반응을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행동, 복장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국적, 직업과 관계없이 피해는 피해이며 어떤 조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늦게 말해도 괜찮고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폭력은 폭력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 체류 의존성 다루기입니다. 이주민은 고용주, 중개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거절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동료와 함께 움직이는 방법, 증거를 남기고 상담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성폭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주민들도 SNS, 메신저, 영상통화, 단체 채팅 등을 많이 사용하므로 신체 사진 요구, 거절, 영상통화 강요, 사진 및 영상 저장과 유포 위험, 온라인 성희롱, 캡처 및 증거 보존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까지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 배우자 관계 내 폭력입니다. 가족 문제니까 참아야 한다는 인식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라도 강요는 폭력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상별 맞춤 교육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이주민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의 중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집단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숙소 내 위험, 고용주 의존성과 신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동료 지원 체계 안내에 중점을 둡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배우자나 시가족에 의한 통제와 강요, 경제적 의존 상황 인정과 대안, 자녀 앞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 등을 다룹니다. 유학생은 선후배, 지도교수, 동아리 관계, 술자리, MT, 파티 문화 속 위험, 디지털 성범죄 및 대학 내 상담 활용법 등을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근로자는 농촌 숙소와 근무지에 밀접한 환경, 고용주와 관리자와의 권력 차이, 집단 내 소문과 토복에 대한 두려움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 아래 핵심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강력한 메시지는 기억에 오래 남아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성폭력입니다. 폭행이 없어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직장, 가정, 학교 어디서든 성폭력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섭거나 불편하면 혼자 참지 말고 말하세요. 말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다시 말하세요. 이 문장들을 교육 내내 반복하여 강조해 주십시오. 좋은 이주민 성폭력 예방 교육의 조건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쉽고 짧게 전달되어야 하며 통번역과 이해 지원이 필수입니다. 이주민의 현실을 반영한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비자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위험을 다루고 구체적인 기관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 비난을 차단하며 문화를 존중하되 폭력은 반대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닫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도 모두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비밀로 하자고 하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권리는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